네,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동네 해설사의 노원구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자, 오늘은 춘천으로 가는 기차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춘선. 자,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학교 시절에 배웠었던 피천득의 수필 2년 이 저로서는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자, 피천득이 그의 수필에서 지난 4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말았다. 나는 성심여자 대학에 가보고 싶었다. 바로 이렇게 고백했던 성심여자대학교가 있었던 곳이 바로 춘천이었죠. 어린 시절에 일본 동경에서 만났었던 아사코라는 여학생이 다녔었던 바로 성심여학교. 바로 그 여학생에 대한 그리움, 짝사랑 이런 것들이 인연이 되어서 춘천을 가보고 싶다고 고백했었던 바로 그곳, 바로 이 성심여자대학교. 지금은 한림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만 바로 이 피천득의 인연을 따라서 그토록 가보고 싶었었던 곳이 저로서도 춘천이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자, 춘천으로 달려가는 이 경춘선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낭만적이었었던, 늘 소녀 시절에 이런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하게 만들었던, 회상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경춘선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지금도 낭만열차 경춘선이라고 부르지 않나 싶은데요. 70년대에 바로 이런 기차 난간에 매달려서 내달렸던 경춘선. 그 경춘선의 노선 속에는 수많은 유원지가 지금도 있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곳은 놀러 가는 곳,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가는 곳이 바로 경춘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성리 유원지, 청평 안전 유원지, 강촌 유원지. 그래서 을의 그 기찻간에서는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통기타가 아니었까 싶고요. 바로 이거를 잘 표현했던 노래가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가 아니었을까요? 조금은 지쳐 있었나봐. 쫓기는 듯한 내 생활,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정 몸을 부대어 보며 힘들게 올랐던 기차. 어딘고 하니 춘천에. 자, 그래서 주말이 되면 이 춘천으로 가고 오는 젊은이들로 이 경춘선 늘 이렇게 만원이 됐었던 기억이 아마 여러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북한강변을 따라서 이어져 가서 그 북한과 만났다 헤어지면서 이렇게 낭만 여행을 하게 했었던 이 경춘선 노선이 복선 전철 노선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면서 지금 이 중앙선처럼 이렇게 직선화 과정으로 노선으로 변경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광운대역 쪽에서부터 이 태능역으로 이어지는 이 노선이 이제는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폐기찻길이 되었죠. 자, 바로 그것을 경춘선 숲길로 복원해서 시민들의 중요한 소위 힐링의 공간으로 되돌리게 되었으니 바로 이렇게 기차가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된 바로 이 기찻길을 따라 함께 걸으면서 이 경춘선의 옛 추억을 이제는 되새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무슨 송년 낭만열차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 경춘선을 따라 송년을 일들도 벌어지게 된 것이고요. 자, 흔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나의 복지로서 행해지고 있는 지하철 공차. 바로 이 65세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내리는 역을 조사했을 때 그 랭킹 1위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탑골공원으로 갈 수 있는 종로 3가역이 1위로 차지를 했고요. 여기에서 2위가 경동시장을 갈 수 있는 제기동역, 그리고 3위가 청량리역이었다는데 바로 청량리역이 바로 경춘선의 출발점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이 65세 이상 어른들이 중요한 여행 목적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춘선, 춘천행 경춘선이라는 것은 여전히 이분들에게도 낭만, 젊은 시절의 추억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바로 곳이 춘천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많은 일제강점기 때의 사철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철원에서부터 내금강까지 갔었던 금강산선과 성동에서 춘천까지 갔었던 경춘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1931년에 철원에서 내금간 전 구간이 개통이 되면서 내금강산역은 이 금강산으로 가는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관광지가 되게 되었고, 1936년도에 오게 되면 연간 관광객만 하더라도 15만 명이 넘을 정도로 결국 대박을 이루게 되는 사철이 바로 이 금강산선이었죠. 자, 그 시기에 건설이 시작이 되어서 1939년 7월 25일에 개통이 된 것이 바로 경춘선이 되겠습니다. 자, 경춘선의 경우는 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자본으로 세워진 최초의 철도가 바로 경춘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강원도청은 춘천에 있었습니다. 근데 춘천에는 철도가 없었죠. 그래서 이 춘천의 발전에 한계가 있었는데, 바로 이 시기에 경원선과 금강산선이 부설되었던 바로 이 철원은 이 기찻길이 놓이고 난 뒤에 크게 발전하고 상주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자, 이 강원도청을 철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조선총독부의 계획이 추진될 지경에 이르렀고요. 이에 위기를 느꼈던 춘천의 지역 유지들이 사재를 털어서 경춘철도 주식회사를 만들고 철도를 부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년 만에 전 구간이 개통이 되었는데, 이것이 수익이 굉장히 좋게 되자 서울역까지 지하철 건설을 추진했을 정도로 이 경춘선은 크게 확장의 계획이 진행이 되었었으나, 태평양 전쟁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모든 이 철도의 관광 운영 자체가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철도의 레일을 군수물자로 징발해가는 과정에서 결국 이러한 경춘선의 운영 자체가 확장이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금강산선과 마찬가지로 경춘선도 바로 이러한 관광열차로서 기능했던 것은 일제이한 이런 이 시기에 3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되었던 사회 명랑화, 이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민심을 현실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회 명랑화 정책의 추진이 그 빌미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관광철도였던 금강산선에 맞선 낭만 여행을 내세웠던 바로 사철이 경춘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기역 근처에 바로 성동역이 있었고요. 지금은 표지석만이 있습니다만 이 표지석이 있었던 성동역에서 출발했었던 것이 경춘선이었는데, 이 성동역에서 동대문역까지 연장을 하고 이 동대문역에서부터는 경성역이 지금의 서울역까지 지하철을 건설해서 결국 서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서울역에서부터 이 춘천까지 이어지는 경춘선이 건설하기 위해서 계획이 추진되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바로 이런 시기에 낭만여행이라는 이미지로 바로 경춘선이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이 경춘선은 금강산선과 마찬가지로 흑자 노선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70년대 유신 시절에 팔도강산 영화처럼 바로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들이 이런 지금까지 청춘열차 경춘선이라는 이미지를 이어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경춘선은 낭만열차인지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소개해 드렸습니다.